IV는 전혀 못하는 상태로 이제 미국에 왔는데 저도 역시 장비빨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엄청난 발전이네요. 진짜 왜냐하면 그 인퓨전 센터를 지원할 당시만 해도 IV 못 넣는데 어떡하냐 약간 이런 식이었었는데 맞아. 지금은 IV 팀이에요. 근데 장비 없으면 못 나요. 그쪽으로도 전문성이 확보하려면 얼마든지 확보는 가능한 그냥 주사만 꽂고 띡? 사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셀이고요. 레이나입니다. 네, 제가 작년 12월 말부터 이제 주사 센터 외래를 그만두고 이제 병원 안에 있는 인페이션트 IV 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사실 주사 팀에 대해서 은근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서 저한테도 질문이 뭐 여러 가지 들어왔었고 선생님한테도 통해하고 질문을 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IV 팀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사실 가장 첫 번째로는 사실 주사 업무라는 거를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캔서 인퓨전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게 인퓨전 센터잖아요. 그러면 주사를 잡고 그 항암제를 투약하는 일이었는데 사실 그 업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게 간호사로서 내가 정말로 그 기술을 써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인퓨전이나 IV 이쪽으로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 뭐 그 분야에 대한 선호도를 넘어서 가장 크게는 저는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중요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셀프 스케줄링을 하고 뭐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이제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게 아닌 그냥 일주일 중에 내가 뭐 일하고 싶은 금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뭐 나머지는 집에 있는다든지 다른 거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가지고 들어온 거죠. 일단 IV 팀에 약간 IV 널스로서의 하루 일단 출근해서 뭐 하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나이트 업무랑 데이 업무가 좀 많이 다른데요. 제가 데이 업무로 트레이닝을 며칠 받기는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트 업무는 출근을 하면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나이트의 특징은 콜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피스에 있다가 콜이 오면은 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으면 콜 없으면 누워 있으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피스에 다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바쁠 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병원이 워낙에 뭐 사실 뭐 삼성 우리가 일했던 삼성 병원도 크지만 사실 미국에 있는 병원들 특히 제가 있는 이렇게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병원들이 좀 이렇게 퍼져 있어요. 옆으로 워낙 땅도 넓고 다 1인실이고 엄청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오피스가 여기 있는데 저기서 콜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가가지고 주사를 놓고 오는데 가는데 한 15분, 주사 놓는데 15분, 오는데 15분? 그러면은 45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른 데 여기서 콜하고 저기서 콜하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또 잡고 여기서 그 와중에 또 전화하면 또 잡고 다시 이쪽 가서 또 잡고 그럼 여기는 지금 3시간째 못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콜 베이스인데 이렇게 콜 업무 양이라는 게 이제 예상을 못 하니까 이렇게 일이 참 몰리는 경우가 많은 거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콜 베이스면은 편한가?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콜이 어떻게 와요? 뭐 스펙트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삐삐처럼 와요? 저희는 그 전화기가 있어갖고 전화가 와서 IV 잡아달라고 몇 호실에 누구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체크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잡는 건데 사실 나이트 업무라고 치면 사실 그게 끝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사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고 뭐 사실 그 외로 좀 할 수 있는 일이 그 저희가 센트럴 라인 관리를 하거든요. IV 팀에서 그러면은 이제 센트럴 라인에 혹시 뭐 블리딩 있어요. 뭐 펄캐스트 오늘 꽂고 왔는데 블리딩 있어. 그러면은 가가지고 거기 처치 제로 같은 것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뭐 처치 제로 뭘 써가지고서는 우리가 소독을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만약에 픽라인 같은 거 막혔어요. 그러면은 그 아우트페이스 같은 거 써야 되니까 그거 뭐 캣플로우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거 약 얼마나 투입해가지고 얼마나 냅뒀다가 다시 확인하고 사실 그런 것들 다 IV 팀 쪽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데이 때는 뭘 하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병원 내에 있는 모든 센트럴 라인에 대한 라운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센트럴 라인을 갖고 있는 환자라 그러면은 얼굴 도장을 한 번씩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 게 끝이 아니고 당연히 플러싱 해보고 잘 되는지 뭐 펄캐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러싱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이제 드레싱 상태 괜찮은지 그런 거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 때도 업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나이트 때도 업무가 생각보다 이렇게 콜 업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일했던 병원에서 IV팀 보면은 제가 일했던 병원은 나이트랑 데이랑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센트럴 라인 다 보더라고요. IV팀에서 와가지고 센트럴 라인 관리 이외에 다른 미드라인이라든지 피크라인도 혹시 넣나요? 그렇죠. 그 미드라인이랑 피크라인은 피크팀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매일매일 있는 병원은 아니고 뭐 주말에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픽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피킹이라고 합니다. PICC를 넣는 거를 피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픽에다 그냥 ing를 붙인 거라서. 그렇게 피킹을 14년 동안 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픽에 대한 전문성은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 IV 팀 내에서 피킹을 하는 친구들은 또 그것만 또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게 워낙 이걸 공부를 하고 나면 사실 저는 약간 피킹에 대해 되게 무섭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왜냐면 심장 완전 근처로 라인을 집어넣는 거랑 조금만 더 가면은 사실 심장에 집어넣는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고 잘 넣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일종의 그런 피크도 엄청 스페셜티가 높은 거긴 한데 공부도 또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또 공부하면서 또 그걸로 피크를 또 트래블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피크도 하고 피크하는 애들이 미드라인도 하고 그러고 이제 그걸 넣고 나서의 관리는 사실 저희 IV 팀에 다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PICC 넣는 그런 것도 꼭 IR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IV 팀 내에 있는 픽 팀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새롭기는 했죠. 그리고 워낙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지금 자격증을 모르는 게 이제 아직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고 지금 6개월 좀 넘었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미 오래 계셨던 분들 보면은 자격증을 또 따요. 그렇게 vascular access certification인가? 아무튼 그런 거 해가지고 엄청 근데 또 PICC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거 이미 피킹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면은 패스하기 조금 더 수월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미 공부를 PICC를 꼽기 위해서 이미 공부를 많이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이쪽으로도 전문성이 확보하려면 얼마든지 확보는 가능한 그냥 주사만 꽂고 띡 사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저도 예전에 이제 PICC 어떤 선생님이 넣으셨는데 머리로 갔더라고요. 이게 하트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혈관에 대한 해부를 또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저는 해부를 정말 옛날에 재수강 할 정도로 힘들어 했는데 해부를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약간 좀 그런 것들 낯설긴 했어요. 그 외에 선생님이 하시면서 아 이런 분들은 IV팀 오면은 힘들 것 같다 혹은 잘하실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IV 일단 워낙에 근데 사실 기술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환자랑 라포 쌓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기술에 포커스하고 싶다 이러면 사실 되게 IV팀에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잘 들어가면 넣는 맛이 또 있잖아요. 안 들어갈 때는 또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생눈으로는 잘 안 넣어요. 생눈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베인파인더 무조건 들고 다니고요. 베인파인더 아니면은 그다음에 그걸로 안 보이면은 울트라사운드.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막 헤어리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촉감으로 혈관이 나와 있는 경우에 그렇게 넣긴 하는데 왜냐면 베인파인더가 타투나 헤어를 뚫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도 안 되면은 울트라사운드로 봅니다. 그래서 울트라사운드 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기술에 대한 그런 공부나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나는 이제 내 환자랑 라포를 쌓으면서 커뮤니케이션 계속하고 이런 거 좋다라고 하면은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마이 페이션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느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딱 정말 이게 딱 기술직이구나라는 거 정확하게 느끼는 것 중에 제가 처음에 초반에 일할 때 뭘 느꼈냐면 이 집에서 풍비박산이 나도 나는 전기만 연결하고 나가면 돼요. 약간 그런 전기공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집 안에 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있든 뭐 애가 울고 있든 사실 그런 거를 케어하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 방에 온 게 아니고 전기를 연결만 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그냥 기술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는 환자와의 약간 되게 퍼스널한 거는 정말 많이 떨어지긴 해요. 배드사이드에서 그런 환자를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거 말고 다른 걸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 플렉서빌리티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은 드립니다만 너무 업무가 다양해가지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ABCD 분점이 있으면 제가 A에서 일하다가 지금 B로 왔는데 또 C라는 분점에서는 그 PIV 그 일반 말초정맥. 일반 말초정맥 그냥 일반 우리 주사바는 그거를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빼는 것도 주사팀에서 한대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좀 놀란 게 빼는 거는 솔직히 그 컨퓨즈 환자들이 다 알아서 잘 뽑거든요. 근데 그걸 간호사가 못하게 한다라는 것도 희한했고 또 어떤 병원은 수혈 시작을 일반 간호사들이 안 한대요. IV 팀에서 수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15분까지, 옵저베이션까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솔직히 인력이 엄청 많아야 그러니까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업무가 좀 다양하기도 하긴 한데, 뭐 일단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으면 사실 추천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업무량은 정말 뭐 업무량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상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수혈도 내가 시작 안 하고 IV팀에서 와서 하고 뭐 IV 뽑는 것도 IV팀에서 와서 하고 한다고 센트럴 라인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요. 랩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양만 주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기술을 모두 다 IVY 팀한테 몰빵하는 곳도 있다. 사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IV를 한 삼성에서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그쵸. IVY 팀이 너무 당연하게 있었고 또 그냥 아예 그 신규들 IV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IVY 팀 의뢰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신규들한테 주사를 가르치기보다는 IVY 팀 의뢰를 배우게 했거든요. 그래서 IV는 전혀 못하는 상태로 이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사실 뭐 2번 트라이 하고 의뢰를 하라라고는 했지만 사실 너무 바빠갖고 그럴 시간이 없었었고 항상 몸이 뜯어져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해볼 기회가 없었지만 여기 인퓨전 센터 외래에 와서 제가 많이 배우긴 했거든요. IVY 자체 놓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나 IVY 한 번도 못 해봤고 아니면 IVY 진짜 더럽게 못하는데 IVY 팀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뭐 사실 연습을 통해서는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장비빨로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스킬은 있긴 있죠. 근데 뭐랄까 장비가 없으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장비빨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난 발전이네요. 진짜 왜냐하면 그 인퓨전 센터를 지원할 당시만 해도 IVY 못 넣는데 어떡하냐 약간 이런 식이었었는데 맞아. 지금은 IVY 팀이에요. 근데 장비 없으면 못 나요. 그래도 장비빨. 저도 이제 한국 갔을 때 이제 그런 특강 할 때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VY 팀인데 본인이 미국에서는 IVY 팀이 좀 더 전문적이고 정말 또 이제 자격증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막 이런 게 있다고 들었다. 근데 진짜로 어떠냐 이런 질문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IVY 팀 하시던 선생님들이 에이전시 통해서 IVY 팀으로 취업하시긴 좀 힘드시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에 오시고 나서 에이전시 후에 약간 IVY 팀으로도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약간 다른 눈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은 가장 공략을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인터널 트랜스퍼이고요. 그래? 뭐 내부 공고. 근데 사실 내부 공고만으로도 인력이 이제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공고도 내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처럼 계속 그로잉이에요. 그러면은 이 병원이 그러면은 계속 채용을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 병원을 노려야 될지는 약간 그 병원이 크고 있느냐 이런 걸 또 보면은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IVY 팀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스테이블하고 우산 하루 되세요.